KM제약은 2001년 3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상호는 칼라스 코리아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금호제약 유통사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고 2002년 6월 다시 KM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2016년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가 2018년 9월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코넥스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유상증자를 냈고 2019년 4월에 전환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자본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는 2138만 주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주당 현금 배당 50원씩이 있었고 2018년에 현금 배당 성향은 5.6%입니다. KM제약의 주요 사업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랄케어 제품군에는 치약, 칫솔, 치약 칫솔 세트, 가글 등이 있고 뷰티케어 제품군은 샴푸, 바디워시, 화장품류입니다. 그리고 유아용 생활용품에는 방향제, 방한대, 제습제, 화장지, 손소독제 등이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뽀로로와 친구들, 꼬마버스 타요, 지트, 에고라운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뽀로로와 친구들, 꼬마버스 타요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 3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와 캐릭터 사용권 계약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 동안 제품 매출의 합계액은 약 118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오랄케어 제품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3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매출은 치약 제품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유아용 치약과 칫솔의 매출액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성인용 샴푸와 바디워시 제품의 판매가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내역입니다. 20년 2분기에는 오랄케어 제품군의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하락했고 뷰티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내수 제품 가격은 상승했지만 수출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입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70억 원에서 80억 원 수준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 중 원재료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44억 원 수준의 매입이 있었고 전체 비중의 61%를 차지합니다. 상품 매입액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22억 원 수준이었다가 12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매입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수입 금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국내 매입 비중이 90%를 초과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와 자본 총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총계의 경우에는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비유동 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 비율은 2018년에 크게 좋아졌다가 2019년에는 일부 악화되었습니다. 19년의 유동 비율은 감소했지만 200%를 초과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100% 미만입니다. 20년 6월 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총계는 7.2% 증가했는데 부채 총계는 13.1%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20년 6월 말에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19년 말에 비해 악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닌데 관리는 필요합니다. 비유동 부채는 감소한 반면 유동 부채는 83.7% 수준 증가했는데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단기 차입금이었습니다. 단기 차입금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3.4%로 14억 원 수준 추가 차입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전기 대비 매출액 규모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판관비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당기 순손실이 크게 발생했었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상장을 했고 이때 발생한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익 비율을 보면 2019년의 매출 총이익률은 전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손실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5%를 기록했습니다. 판관비 대비 매출액 비율을 보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판관비가 매출액 대비 32%를 초과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년 반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액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1분기의 수익성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2분기 모두 매출액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2.5% 수준 상승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매출액 상승률보다 더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상승률은 16.4%에 그쳤지만 판관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7% 수준 증가했습니다. 20년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증가했는데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판관비 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2019년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해 현금이 증가했고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즉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로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 10일에는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보통주 650만 주 발행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1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연구소 설비와 제조시설 구축에 50억 5천만 원 수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49억 7천만 원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의 예정 발행가는 3,080원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인 9월 29일의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배정됩니다. 배정 비율인 한 주당 약 0.3주를 배정합니다. 구주주 청약일은 11월 5일과 6일입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매출액 2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전기 대비 17.5% 수준 성장했습니다. 20년 상반기 매출액은 1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2019년에는 판관비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5%였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오랄케어 제품의 가격 하락 및 매출 원가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감소했지만 판관비 절감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5.4%를 기록했습니다. 20년 9월 10일에는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65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9일이고 구주 한 주당 약 0.3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조건입니다. 구주주 청약 기준일은 11월 5일과 6일이고 예정 발행가는 3,080원입니다. 총 200억 원의 자금 조달 이후 사용 목적을 보면 1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연구소 설비와 제조시설 구축에 50억 5천만 원 수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49억 7천만 원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상환, 현금성 자산의 증가, 자본의 확충 등을 통해 재무 비율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